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대다수가 절대적인 진실을 갖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TV에 출연하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분석가들,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고 계속 반복하는 금융 전문가들, 그들은 모두 세상을 1:1 경주로 묘사합니다. 당신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빛나는 학위를 갖고, 가장 탐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AI에서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운 유행을 쫓아야 합니다. 단지 약간 더 나은 가격에 시간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천을 버는 사람은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열등하고 2만 달러에 도달하는 사람은 무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시장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에야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3천을 벌고 2천을 저축하는 전문가는 1만 달러를 벌고 25일 이전에 다 쓰는 전문가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나는 금욕주의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궁핍한 삶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순수한 수학,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인하면서도 단순한 진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취약한 천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능력은 당신의 바닥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심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한도를 높이려고 평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연봉, 더 젊고 저렴한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상사, 회사의 건강, 시장, 신체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위기, 하나의 질병, 하나의 기술 변화이며 지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만 달러의 월급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이제 누가 3천을 벌고 2천을 유지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짓는 이 바닥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저장되는 모든 것은 요새의 추가 벽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상사의 선의도 필요하지 않으며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축 능력은 진정한 부의 원동력입니다. 대부분은 환상의 천장을 쫓는 반면 깨지지 않는 바닥을 높이는 데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50년대에 제가 로펌에 근무할 때 저는 엘리트 변호사, 유명한 외과 의사, 유력 기업의 임원 등 수십 명의 뛰어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급여는 인간의 눈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다시는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녀의 교육비, 주택비용,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고소득과 지출 허가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험합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차를 고급차로 바꾸고 소박한 아파트를 펜트하우스로, 심플한 옷을 디자이너 옷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값비싼 레스토랑, 독점 여행,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출은 항상 증가하여 수입 전체를 소비합니다. 3천을 벌었을 때 2천으로 살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만 달러를 벌기 시작했을 때 그는 95만 달러를 쓰기 시작했고 삶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당신은 햄스터 함정에 빠졌습니다. 바퀴를 더 많이 달릴수록 바퀴가 더 빨리 회전합니다. 계산은 가차 없습니다. 단지 멋진 직함이나 값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은행 계좌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보다 1000배나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2000를 저축하는 사람은 연 수익률 5%에 공채 같은 보수적인 곳에 투자하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00를 벌고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워렌 버핏의 재능을 선물로 받아도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0번 숫자는 여전히 0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 돈을 다 쓰지 말라이다. 아무것도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자 자리에 앉을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는 단지 경기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 경기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를 물려받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닌 진정한 백만장자는 엄청난 급여로 부를 쌓지 않았습니다. 버핏을 보세요. 오늘날까지 그는 수십 년 전과 똑같은 캐딜락을 몰고 있고 1958년에 구입한 집에 살고 있으며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의 부는 높은 연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거의 벌지 못했다. 20살 이후로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없앤 데서 나왔다. 그것은 경제가 아니라 낭비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젊었을 때 나중보다 훨씬 적게 벌었지만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했나요? 책,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시간, 저렴한 물건. 소득을 이용해 소비 패턴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벌지 못하지만 한 달에 $10,000가 되면 저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실은 당신이 돈을 저축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진짜 돈을 버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금융에 있어 가장 강력한 법칙이다. 3,000을 벌고 2,000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등 근본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 계획, 합리성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버드 MBA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10,000를 벌고 다 쓰는 사람은 자신이 더 비싼 직원, 시스템에 더 정교한 톱니바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간을 돈과 교환하고 있으며 해고,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해 시간이 멈춘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저축하는 것은 거의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음식을 보고,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싶다. 나중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소비되지 않은 것이 곧 도난당하는 사바나에서의 생존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를 얻으려면 정반대의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을 미루고 오늘의 소비를 내일을 위한 자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지금 갖고 싶다 버튼을 끄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보다 100배 더 희귀합니다. 세상은 돈 버는 방법은 알지만 저축하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3억 이상을 벌었지만 결국 파산했다. MC 해머는 수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파산했습니다. 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저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재능, 행운,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 규율, 합리성입니다. 사람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완성하고 두 번째를 무시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결과는? 부자 빈민의 군대, 급여는 높지만 자산은 없고 유지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문구는 특히 소비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회사, 명품 브랜드, 소셜미디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당신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료가 새 차를 사면 당신도 그 차를 원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 연예인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허영심, 불안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소비가 행복, 성공, 개인적 가치와 동의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금융제국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입한 고급차는요?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주들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구매? 그들은 은행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구매하는 모든 브랜드 제품은 회사 소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당신, 부자 가난한 자아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3천을 벌고 2천을 유지하는지 보세요. 그는 자신 주위의 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모든 달러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보호막이며 재정적 자유를 위한 씨앗입니다. 반면에 $10,000를 벌어 다 쓰는 빈자는 겉은 빛나지만 속은 연약한 이라는 기계일 뿐이다. 경제 위기만 있으면 가장 먼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필요한 것은 의료비가 당신을 침몰시키는 하나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월말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높은 IQ, 엘리트 학위, 천문학적인 급여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본, 즉 초기 자본의 힘을 제외하고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연 20% 수익이라는 마법의 공식을 추구하지만 투자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산을 멈추지 않는 예입니다. 2명의 투자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A씨는 30세부터 시작한다. 한 달에 3천을 벌고 2천을 저축한다. 엄청난 수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8%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세에는 약 $270만 갖게 된다. 두 번째인 B씨는 40세에야 깨어납니다. 그는 $10,000를 벌고 1년에 5천을 저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A씨의 2배 이상입니다. 동일한 비율인 8%로 60세가 되면 그는 $280,000만 갖게 됩니다. 왜? 시간은 부의 가장 큰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가난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투자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저축률, 즉 소득 대비 얼마나 저축하는가입니다. 5천을 벌고 1천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비율은 20%입니다. 3천을 벌고 2천을 저축한 또 다른 사람은 66.7%를 갖고 있다. 후자는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3배 더 빨리 축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투 효과가 나타납니다. 많이 저축하는 사람은 습관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규율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저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매할 때마다 유혹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지출하세요. 가 반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수익이 실제 소득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적게 저축하는 사람은 점점 더 적게 저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고 첫 반응은 이제 차를 바꿀 수 있어요. 입니다. 당신은 햄스터 경주에 갇혀 항상 자신의 소비를 쫓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법칙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간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미 마음이 얼마나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출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를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능적인 소비는 투자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책, 소득을 늘리는 강좌, 시간을 최적화하는 도구, 생산 능력을 연장하는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익을 창출합니다. 반면에 브랜드 의류, 값비싼 자동차,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같은 멍청한 소비는 지위에 대한 환상을 키울 뿐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불태울 뿐입니다. 나는 인생은 짧으니 즐겨라. 나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자의 진언이며 세대를 파괴하는 독이다. 즐긴다는 것은 가방을 샀거나 비싼 곳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활용하는 것은 원할 때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위기에 직면할 준비가 있는 능력,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돈은 실제로 벌지만 1,000을 벌고 1,000을 쓰면 노예로 남습니다. $10,000를 벌고 $100,000를 쓴다면 당신은 빚진 노예입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지루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높은 IQ, 영향력 있는 인맥, 행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을 통제하고 손을 잡고 지속하면 됩니다. 몇 년 안에 부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당신이 참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 다르다는 느낌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겉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급 자동차나 값비싼 여행과 관련된 사진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꼬리표가 아니라 부의 증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은 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쓸수록 그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감동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 가능한 순자산을 월 소득으로 나누십시오. 결과가 6보다 작으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보다 작다면 이미 한 발은 심연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12시가 되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24세라면 부의 비결을 발견한 것이다. 3,000을 벌고 2,000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 3개월 만에 자유율사를 달성합니다. 6개월이면 12에 도달합니다. 1년이면 24,000을 저축하고 비율은 24입니다. 이는 상사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안식년을 보내 공부하고 위기를 기회로 값싼 자산을 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FU머니입니다. 삶에 대한 진정한 통제력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소비주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를 버는 사람은 3,000 아파트에 살아야 합니다. $10,000를 버는 사람은 8,000대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최악의 금융 전략이다. 올바른 것은 더 많이 벌수록 저축률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0이면 1,000을 유지하세요. 10,000이면 7,000을 유지하세요. 12,000엔이 아닙니다. 3,000을 벌고 2,000을 저축한 전문가의 사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자본,
규율, 합리성을 축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사용하여 수입을 3천에서 5천으로 늘립니다.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수입과 저축이라는 두 가지 엔진이 함께 모이면 부가 폭발합니다. 이것이 제가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축한 모든 실질 자산이 더 많은 자본이 되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더 많은 저축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축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행동이 나타내는 것, 즉 미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이해, 인간 본성을 지배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한 달에 2,000달러를 저축하는 사람은 단지 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에 합당하게 만들어 줄 자질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편 돈을 벌고 쓰는 방법만 아는 사람들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해서 값비싼 직원이자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게임의 진정한 소유자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평생을 일하게 될 것입니다. 도구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자유인이 되고 싶나요?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달러를 절약하세요. 시간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